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의혹은 2020년 총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의혹 그리고 증거들이 드러났음에도 그 진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채 장기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2020년 초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터져 나왔고, 또 미국에서도 같은 해 11월 말부터 유사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이후 두 나라 모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정선거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것을 추진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정반대로 강력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부정선거 척결이 실패하고 대통령이 탄핵당했는가? 미국에서는 부정선거 진상규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고, 또 국가가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미래통합당은 당일 본투표에서 우세를 보였고,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대한민국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은 두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좌파 민주당은 무려 180석, 국민의힘은 120석을 얻었습니다. 당시 문재인의 지지율 71%까지 폭등하고 있었고, 그 선거 결과의 보정값은 67대 33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수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선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미래통합당은 그 결과를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이준석, 정규재, 조갑재 같은 배신자들이 한국에는 부정선거는 절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지금 이재명을 돕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골수 좌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래통합당은 참패를 자숙하고 민주당의 압승에 대해서 진짜 민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국민의힘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좌파로 민심이 이동했다고 착각하면서 끊임없이 좌측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외쳤던 민경욱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출당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보수 우파는 부정선거를 둘러싸고 처절한 내부 분열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선거는 정치권에서 금기어가 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언론을 통해서 급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우파 유튜버들까지 부정선거를 부정하면서 보수 진영은 두 개의 세력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부정선거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직장을 잃게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끔찍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2024년 작년 4.10 총선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정선거를 언급했던 후보들을 모두 공천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도태우, 민경욱, 장해찬 등 부정선거를 문제 삼은 보수 인사들이 줄줄이 공천에서 탈락되었습니다. 한동훈은 선거가 한창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우파 인사들에게 극우주의자, 음모론자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총선을 관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192대 108이라는 역사상 처참한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탓으로 돌리면서 이 결과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일부와 한동훈 일당들은 민주당의 192석을 진정한 민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의 충성을 바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 자체를 민심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민주당과 이재명을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한 정부로서 성역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192석이 곧 국민의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6.3 대선에서 김문수는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다음 날 김문수는 즉각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김승복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문수가 과거 무명 시절에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신으로 노동부 장관까지 역임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이후부터 김문수는 돌연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자신을 임명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진성 보수 우파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보수 정치의 비극은 권력과 기득권을 잡는 순간부터 신념마저 손쉽게 바꿔버리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트럼프는 패배했을 때 극소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트럼프는 이후 4년 동안 줄기차게 부정선거와 투쟁해왔고 공화당 역시 그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보수 정당은 대통령이 추진했던 부정선거 척결 결단을 끝내 거부하고 반대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보수 정당은 트럼프의 의지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부정선거 수사가 현재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를 파헤치려던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정반대의 비극적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을 앞둔 상황에서 한동훈, 조경태, 한철수, 윤희숙 혁신위원장 등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을 향해서 극우 세력, 극단주의자로 규정하고 당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김문수까지 이들 세력에 가담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을 비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정선거 진사 규명을 요구하는 진성 보수 우파 세력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진성 보수 우파 세력은 김문수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를 대선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국민의힘을 바로잡고 개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는 기대와 달리 배신자들에게 동화되어서 진성 보수 우파를 지금 배신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들은 보수의 생존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그 자체 하나로 분명한 비극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진짜 비극은 부정선거 그 자체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못하게 탄압하는 침묵을 강요받는 것에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조차 못하는 현실이 더욱 끔찍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심각한 자기 못쓴 이율 배반에 빠져 있습니다. 김문수, 한동훈은 이재명을 두고 당군 일의 최악의 범죄자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그 자체, 그리고 민주당의 192석은 민심의 뜻이라고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민심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당군 일의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최악의 범죄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이 민심이라는 것입니까? 입만 열면 민심을 말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해 왔습니다. 김문수와 한동훈은 결코 이재명과 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민심으로 국민의 눈높이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완벽한 정통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통성에 도전한다는 것은 곧 반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재명 정권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배신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이들은 보수 진영을 스스로 방향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태도는 보수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서 아무리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순간 그 자체로 이미 범죄 국가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것은 이재명의 불법, 범죄 정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단순히 당권을 잡기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한동훈, 안철수, 윤희숙, 조경태, 김문수와 같은 분열 책동 세력을 철저하게 축출하는 역사적 싸움인 것입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반드시 당론으로 채택해야 보수가 살아납니다. 이에 반대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보수 진영의 생존을 걸고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전쟁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